완연한 가을에 접어들면서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는 이들이 많은데요. 일교차가 심한 가을에는 급격하게 기온이 떨어지면서 몸의 신진대사가 떨어지고 척추를 둘러싼 근육이나 인대의 유연성도 줄어든다고 하죠. 이때 갑자기 허리에 무리를 주는 동작을 하게 되면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허리 통증의 다양한 원인과 함께 100세까지 꼿꼿한 허리를 지키는 방법 알아봅니다. 비 오는 날만 되면 왜 이렇게 허리가 쑤신지 몰라. 어릴 적 할머니의 이런 한탄 소리 들은 적 있으실 텐데요. 과거 대표적인 노인 질환으로 여겨졌던 허리 통증이 최근 20, 20대 젊은이들의 고질병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앉아있기도 힘든 찌릿한 허리 통증. 때론 다리와 발까지 느껴지는 통증에 일상생활을 하기도 힘들 지경인데요. 오늘은 지긋지긋한 허리 통증에서 탈출하고 100세까지 꼿꼿하게 척추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낱낱이 파헤쳐봅니다. 우리 몸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척추. 무거운 몸을 떠받치다 보니 자칫 잘못하면 휘기도 하고 때론 통증을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앉아서 일하는 시간이 늘면서 허리 디스크 환자도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허리디스크 진단 환자 수를 집계한 결과 2010년 172만 명 수준이던 허리디스크 환자는 지난해는 208만 명으로 약 35만 명가량 증가했습니다. 특히 기존 5, 60대에서 1, 20대 허리디스크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허리디스크의 원인과 치료 방법을 척추질환 분야 국내 최고 권위자 자생한방병원 염승철 원장에게 들어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5개년간 약 35만 명의 환자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35만 명의 환자가 증가된 이유로는 제일 첫 번째는 노년층 인구의 증가, 두 번째는 30, 40대의 어떤 환자들의 급격한 증가, 즉 잘못된 자세나 습관 또는 운동 습관의 어떤 변화로 인해서 그런 디스크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몸의 기둥이 되는 척추. 나이가 들거나 무리를 하면 가장 쉽게 피로와 통증을 느끼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특히 컴퓨터 앞에서 장시간 일하는 직장인들은 평소 허리가 찌릿찌릿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허리 디스크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는 한번 시작되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삶의 질이 현격히 떨어지는 고질병 중에 하나인데요. 허리 통증의 원인으로 꼽을 수 있는 질환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허리 디스크입니다. 허리 디스크란 척추뼈 사이에 존재하는 원반 형태의 추간판이 돌출돼 허리 통증과 신경 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네, 허리 디스크라는 것은 정확한 병명은 허리 디스크 수액 탈출증이라는 병으로서 말 그대로 잘못된 자세나 습관으로 인해서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가 오게 되면 정상적인 디스크의 쿠션 역할을 못 해준 상태에서 반복적인 압박이라든가 어떤 충격에 의해서 디스크 주변 조직이 손상이 돼서 디스크가 주변 신경을 압박을 하고 또 2차적으로 디스크 주변 조직에 있는 어떤 신경 자체가 손상이 되면서 염증을 유발하면서 여러 가지 신경 자극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허리 디스크 수액 탈출증이라고 합니다. 허리 디스크 환자 중 약 80%는 만성이라고 불리는 퇴행성 디스크를 앓고 있는데요. 과거 노화로 인해 낮아진 골밀도와 디스크의 퇴행으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엔 잘못된 자세로 인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넘어지거나 외상으로 인한 급성 디스크 환자도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의 원인은 첫 번째 잘못된 자세나 습관으로 인해서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가 증가가 되고요. 디스크 주변에 있는 근육과 인대가 약해지면서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가 가속하게 되다 보면은 디스크 주변 조직이 손상이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 근육통인 경우는 통증이 허리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지만 허리 디스크는 허리 통증뿐만 아니라 엉덩이와 허벅지, 종아리, 발등, 발바닥까지 통증이 오는데요.
탈출된 추간판이 신경근을 자극해 신경근이 분포한 다리에 감각 이상이 생기는 겁니다. 허리가 너무 아프고 오른쪽 허리가 너무 아프고 우측 허벅지에 무릎 위까지 마비가 온 거예요. 감각이 없으면서 저리면서 땡기고 구부릴 수도 없고 바닥 같은 데 이렇게 양반다리 하고 앉으면 이게 너무 아파가지고 앉아있지도 못하겠고.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허리 디스크가 심하면 하반신 마비와 배변에도 이상이 올 수 있다는데요. 허리 디스크 수술을 요하는 경우는 실제적으로 5% 이하입니다. 일반적으로 허리 디스크의 수술을 요하는 딱 한 가지 적응증은 대부분 마미신경장애 증후군이랍니다. 마미신경이라는 것은 요추 2번 신경에 의한 신경은 신경 자체가 말꼬리처럼 이렇게 신경이 지나가는데 이쪽 자체의 디스크 자체가 굉장히 압박이 심하거나 또는 디스크 주변에 염증이 심하면서 신경 자체가 손상이 와버리게 되면 소장이라든가 대장의 기능에 이상이 생기고 또 방광의 기능에 이상이 생기다 보면은 어떤 대소변의 장애, 즉 소변이 흘러버린다거나 또는 대변이 흘러버린 같은 그런 대소변 장애가 나타납니다. 이럴 때는 지체하지 말고 48시간 이내에 수술을 해서 디스크의 압박을 풀어주어야지만이 심각한 후유증으로부터 예방할 수가 있죠. 이 때문에 평소 허리 통증과 엉덩이, 다리에 통증이 나타난다면 허리 디스크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여기 허리 디스크를 체크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요. 허리 디스크 자가 진단법.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한쪽 다리가 짧다. 똑바로 누운 자세에서 무릎을 편 채로 다리를 서서히 들어 올릴 때 통증이 느껴진다. 오래 앉았다 일어날 때 허리가 바로 펴지지 않는다. 허리가 자주 삐끗한다. 허리 디스크는 서 있을 때보다 앉아 있을 때 통증이 더 심해지고 다리 저림도 동반됩니다. 또한 장시간 같은 자세를 취할 때 허리 통증이 더 심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는 저절로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도 많지만 통증이 심하면 수술을 받아야 할 수도 있어 즉시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있으면 흔히 수술이 필요할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 환자의 90% 이상은 비수술 요법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환자분들이 항상 오해를 하는 것은 허리 디스크가 터져 나와서 신경을 압박을 하기 때문에 통증이 생긴다고 오해를 하십니다. 물론 그로 인해서도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은 허리 디스크성 통증이 생기는 이유는 허리 디스크가 퇴행성 변화가 오고 이 상태에서가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가 온 상태에서 디스크가 더 이상 압력을 견디지 못하면서 디스크 주변 조직이 손상을 일으키면서 터져 나오기도 하고 디스크 주변 조직이 손상이 돼버리게 되다 보면은 염증이 유발되면서 신경을 자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적인 치료는 디스크라든가 신경의 주변에 생겨 있는 염증을 제거하는 게 첫 번째 치료입니다.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2차적으로 손상된 신경이 나타나는 경우 신경을 재생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척추 디스크가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척추 주변의 근육관절을 강화시켜주는 재활치료 이렇게 3단계에 맞춰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치료 방법은 먼저 삐뚤어진 골반, 요추, 흉추, 경추를 교정할 수 있는 추나요법 2차적으로는 디스크 주변에 있는 염증이라든가 손상된 신경을 재생할 수 있는 약침 치료나 신경은 회복술 세 번째로는 손상된 디스크 조직을 빨리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디스크 치료 약물 이렇게 3단계에 맞춰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한 번의 추나 요법으로도 어긋난 뼈를 바르게 교정할 수 있지만 습관이 된 나쁜 자세 때문에 척추는 다시 비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함께 활용하는 것이 바로 디스크 치료 한약입니다. 물론 디스크 환자들 중에서는 아주 경증부터 아주 중증까지 워낙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한 허리 디스크 환자분들은 대부분이 허리 통증에 국한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틀어진 척추를 교정을 하거나 또는 디스크 주변에 있는 근육관을 이완시키는 것만으로 충분히 치료가 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디스크의 수액 탈출증이 워낙 심해서 염증이 유발되고 이게 신경이 많이 손상돼버린 경우에는 아까 같은 그런 치료 방법을 종합적으로 해야지 빨리 회복이 될 수가 있죠.
또한 허리 디스크로 인해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참기 힘들 정도의 극심한 통증이 있는 경우에 한방에서는 침을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허리 디스크로 단연간 고통을 받아온 환자도 이러한 시술로 허리 디스크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다리 땡기고 마비 오고 그랬던 거 허리가 여기 항상 뭐가 이렇게 묵직하게 이렇게 뻐근하게 뭐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걸음을 걸거나 이렇게 앉아 있을 때 되게 힘들었거든요. 구부리고 그럴 때. 근데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사라졌어. 특히 허리 디스크에 영향을 주는 건 앉아 있는 자세입니다. 허리 디스크를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앉아 있는 자세에서 허리가 S자가 되게 해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의자는 딱딱한 의자보다는 푹신한 의자를 사용을 하는 게 맞고요. 특히 대부분의 허리 디스크 환자들은 요추 후만증, 즉 척추 자체가 일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즉 그래서 일단은 이 그러니까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쿠션을 대서 요추의 전만, 즉 요추 전만을 유지할 수 있게끔 앉아주는 게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적어도 30분에 한 번씩은 일어나서 한 5초에도 10초씩이라도 잠깐씩 스트레칭 하는 게 더 중요한 습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스크는 혈관에 물과 산소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생기는 증상인데요. 따라서 스트레칭이 중요합니다. 50분 정도 앉아있을 때는 5분 정도 일어나서 걷거나 가볍게 허리를 흔들어줍니다. 제일 중요한 운동법 첫 번째는 맥켄지 신전법입니다. 허리 디스크가 오기 쉬운 구조는 대부분 일자 허리입니다. 즉 일자 허리가 됨으로써 디스크에 압박이 쉽게 오는데요. 일단은 이거를 요추의 전만을 만들어주는 맥켄지 신전 운동, 즉 엎드린 자세에서 양쪽 팔을 가슴에 대고 허리를 쭉 펴는 우리가 흔히 하는 코브라 자세를 만들어주는 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단 이 코브라 자세를 했었을 때 만약에 통증이 유발되거나 또는 다리 쪽으로 뻗치는 느낌이 든 경우에는 그 각도를 낮추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경우 같은 경우에는 허리 디스크를 지지하고 있는 근육은 아까 말씀 척추 기립근 근육도 있지만 허리를 앞에서 지지하고 있는 장요근의 근육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요근 자체를 이완시켜주는 운동은 편안하게 누운 자세에서 이 한쪽 무릎을 잡고 한쪽 무릎을 가슴까지 올린 상태에서 한 15초 정도 이렇게 유지를 해주면 장요근 자체가 이완이 되기 때문에 디스크 주변에 있는 근육과 인대가 이완이 됨으로써 디스크에 무리가 덜 가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운동법이 가장 척추에 무리가 안 가는 운동입니다. 또한 물건을 들 때는 가급적 양손으로 들고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허리를 굽히기보다 무릎을 굽혀 앉아서 물건을 드는 게 좋은데요. 이러한 동작은 허리에 하중이 들어가는 걸 막아줍니다. 다리를 꼬고 하는 습관을 버리고 여성들의 경우 가급적이면 하이힐을 신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일단 다리를 꼬게 되면 기본적으로 골반이 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골반이 틀어지면 골반 위에는 척추가 놓여있기 때문에 척추가 틀어질 수밖에 없고 틀어진 상태에서 디스크의 압력 자체가 증가가 되다 보면 디스크가 퇴행성 변화 빨리 올 수밖에 없죠. 역시 마찬가지로 하이힐을 신다 보면은 체중 자체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척추에 가해지는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가 쉽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허리 디스크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리를 꼬거나 또는 하이힐을 신는 하이힐을 신는 경우는 굉장히 문제가 될 수가 있죠. 누울 때 베개를 활용하는데요. 누울 때는 무릎을 굽히고 허리 빈 곳에 베개를 끼워서 눕습니다. 옆으로 누울 때는 척추가 한쪽으로 휘기 때문에 무릎 사이에 베개를 넣어주면 좋습니다. 누웠다 일어날 때는 바로 몸을 일으키는 것보다 몸을 옆으로 돌린 뒤 천천히 일어나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허리 건강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바른 자세와 습관입니다. 바른 자세 습관을 유지해야지만이 디스크 자체에 무리가 안 가는 거고요. 두 번째 경우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운동입니다. 근육과 인대를 튼튼하게 만들어 줌으로써 디스크에 무리가 안 가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운동법이고, 마지막으로는 척추가 틀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정을 한다거나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는 게 중요하죠. 사람의 허리는 인체를 지탱하는 기둥이라고 하죠. 평소 바른 자세와 꾸준한 스트레칭으로 100세까지 꼿꼿한 허리 유지하시기 바랍니다.